어디 가세요? 네, 오늘은 논산이고요. 오늘의 상담은 사실 뭐 크게 어려운 거는 없어요. 연행연금보험을 유지를 해야 되는지 또는 해지를 해야 되는지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서 저한테 이제 특별히 부탁을 하신다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일반 설계사들 같은 경우는 이 변액연금보험을 유지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안에 사망보험금, 후유장애 보험금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해지할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담보 내용을 1차적으로 볼 거고, 두 번째, 기본 보험료로 다 때려 넣었는지, 기본 보험료와 추가납입 보험료를 같이 넣어서 양심적으로 설계했는지를 매 눈으로 살펴볼 텐데,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납입 보험료를 넣어서 설계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여러분께서 또 보시고 역시 초특급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구나 느낄 수 있게끔 철저하게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역시 재미있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댕겨올게요. 오늘 날이 너무 덥네. 날이 더워도 초특급을 또 기다려주신 분이 있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상담합시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깔끔하게 다 준비를 하셨네. 네. 결혼 이제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네. 각자 유지를 하시다가 네. 보험을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해서 이제 네. 영상까지 이제 보게 되신 거고. 네, 보험에는 답이 없다. 그치. 개인의 그 기준을 가지고 가입을 해야 된다. 이러는 영상을 몇 개 봤는데. 왜 걔네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 자기네들도 이 사람한테 어떠한 상품을 권해야 될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영상을 수십 수백 개를 보더라도 결국에는 판단은 다 본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실제 보험은 안 그래요. 보험은 그 사람한테 맞는 상품이 원래 딱 떨어지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일반 설계사들이 당신은 이게 필요하고 당신은 이게 필요해라고 딱딱딱 짚어내주는 설계사는 별로 없어요. 상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왔으니까. 네. 이건 이제 자녀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당시에 많이 가입했었던 도담 자녀보험이에요. 지금 보험료가 12만 원 돈 되는 건데 결코 싼 거는 아니다. 이 정도가 들어갔다 그러면 보장 내용을 빵빵히 지금 넣어서 이거 가입을 한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분이 다 지금 넣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일반암 진단비고 이제 3천만 원 들어가 있죠. 네. 뇌혈관 들어가 있고 허혈성 3천만 원씩 들어가 있고, 진단비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크게 잘 들어가 있어요. 이분이 설계한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87점 정도 돼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종수술비라 그래서 질병도 그렇고 상해도 그렇고 뭐 1종부터 5종 수술비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넣지 않고 64대 질병 수술비라든가 이쪽으로 넣은 거는 조금 흠이기는 한데, 어찌됐건 진단비 자체를 워낙 빵빵하게 잘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보험은 유지할 거예요. 이거를 들 당시에 85세 정도 네. 되면은 더 이상 나는 미련이 없다. 살 만큼 살았다 하면 이걸 해지해서 다시 받는 방법도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또 하셨었거든요. 그분이 노력은 많이 했어. 노력이 노력은 많이 했는데 네. 그분이 완벽히 알지 못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거는 보험료 납입 기간 20년 그 사이에 해약을 하면 해약 환급금이 10원도 없는 대신 네. 납입이 끝나면 해약 환급금은 쭉 올라가거든요. 쭉 올라가다가 100세 만기가 됐을 땐 제로로 떨어져요. 네. 100세 만기 될 때까지 그러면 기다리지 말고 85세 정도면 되면 오늘 내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살 만큼 살았다. 그쵸? 오늘 내라니까 그때 해약을 해서 해약 환급금을 써라라고 얘기했는데, 함정은 뭐냐? 시간이 한참 지났잖아요. 네. 그때는 돈에 대한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예요. 해약 환급금이 그 당시에 만약 3천만 원이 나온다. 지금 기준에서 3천이지 85세 때는 그때는 300도 안 돼요. 그 300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그때 뭐 한번 해보겠다? 그때는 못해요. 그거를 그 설계사는 모른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가 있냐? 85세 때 좋아, 나 해약할 거야. 그래서 해약을 했어요. 86세 때 암에 걸리잖아요. 그때는 보장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해약을 해버렸습니다. 네. 보험이라는 건 그래요. 납입하는 도중에 해약하면 해약 환급금이 없다는 건 단점이지만, 납입이 끝났으면 이 보험은 무조건 유지하셔야 돼요. 그분이 어찌됐건 노력은 많이 하셨네. 예. 해지하면서 암 전문 보험으로 바꿔주겠다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어떤 보험이든 막론하고 기존에 시효된 보험을 다시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을 시켜준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보험사는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 기존에 시효된 보험은 그냥 해약을 해서 해약 환급금은 가져가고 새로운 보험으로 이 설계사가 신계약을 받으려고 사기친 거예요. 신계약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야, 제가 보험 가입을 또 해야 된다고요? 라고 반감을 가질 수
수 있기 때문에 전환시켜준다라는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전환이라는 건 없어요. 39,000원, 한 4만 원 돈 정도로 추가적으로 해라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한 거죠. 네. 아까 롯데에 들어가 있는 게 이미 진단비가 3천만 원으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보험은 필요가 없어요. 물론 암 쪽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보장을 받고 싶다라고 물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5천이고 1억이고 받으면 물론 좋죠. 그거에 반대되는 얘기는 뭐냐? 아무리 1억을 넣어도 이건 걸리지 않으면 날아가는 돈이에요. 물론 넣어서 걸리면 좋겠죠. 근데 걸리는 사람보다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들 말은 웬만하면 제껴라. 항상 내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웬만하면 건너뛰어야 돼요. 설계사들 말. 그 정도 보장이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어요. 다른 것도 뭐 있죠? 변액보험이 있어요. 월보험료가 이게 20만 원이네요. 네. 일단 이 상품은 가입은 잘하신 거예요. ETF 변액 연금보험이라는 건 주식이나 또는 펀드, 채권에 투자를 해서 수익에 따라서 이게 적립액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사망보험금 쪽으로 빠지는 게 얘는 별로 없어요.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변액 CI보험, 종신이나 CI가 붙잖아요. 그런 것들은 쓰레기예요. 얘는 설계사한테 떨어지는 수당이 종신이나 CI 붙은 거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돼. 이거는 고객을 위해서 설계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은 뭐가 있었냐? 여기 보시면 기본 보험료가 지금 2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초특급만큼 양심적이었었다면 기본 보험료 10만 원에 추가 납입 보험료 10만 원을 넣어서 합계 보험료를 20만 원을 만들었었어야 돼요. 예. 어찌됐건 설계사한테도 이 상품에 대해서는 수당이 떨어지거든요. 그 수당이 기본 보험료에서 떨어져요. 2분의 1 토막을 해서 기본 보험료 10만 원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20을 한 거는 조금 아쉬워요. 10에 10을 했었다 그러면 수익률은 지금보다 더 좋아요. 이거 수당도 적은데 야 이걸 10에 10을 쪼개면 난 더 적어 한 2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요거는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기본 보험료 20으로 때린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으로 빠지는 보험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보험은 유지. 되셨죠? 네. 초특급이잖아요 제가. 우리 이제 신랑분 거 어머니가 그냥 가입을 하셨던 건데 보험료가 얼마냐면 지금 31,000원 돈이거든요. 예. 사실 이거는 보남 하나예요. 그 당시에 어머니 친구분이 있어요. 하나 가입해줘. 나한테 힘들어 죽겠어 지금 나. 저번 달에도 무실적이고 이번 달에도 무실적이 하나 그냥 해줘. 예.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예. 알았어. 싼 거로 가져와. 맞아. 그렇지 않고는 이 설계가 나올 수가 없는 진짜 거예요. 말투가 어머니 말투예요. 말투가 비슷했나요? 말투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사실 유지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게 여기에 보면 진단비들이 들어가 있어요. 암 진단비가 3천이 들어가 있고 급성 심근경색증, 뇌졸중 진단비, 뇌혈관 질환 수술비 곳곳에 지금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게 왜 들어가 있느냐? 3년 갱신이라고 돼 있어요. 롯데손해보험도 20년 동안 납입하면 일단 100세까지 쭉 가는 거 아닙니까? 얘는 죽을 때까지 3년마다 올라가는 보험료를 계속 내야 돼. 그러니까 이 보험은 어차피 유지할 수 없는 보험이에요. 처음에는 쌀 수 있으나 나중에는 올라가는 보험료를 낼 수 없어서 얘는 해지당하는 거예요. 그치 같을 것 같은데 그러면. 느낌이 좀 불길하죠? 같이 드셨을 것 같아가지고. 그쵸. 이건 이제 저희 어머니 건데 이미 끝난 게 아마 2개 정도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변액 연금보험이네요. 저랑 같은 분이 엄마 네. 변액을 이걸로 드려주신 거. 사망보험금이 보니까 이 상품은 없네요. 고도 장애라 그래서 사망보험금보다 보험료가 더 싸거든요. 얘는 최대한 사망보험금 쪽으로는 안 빠지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다들 주변에서 왜 이거에 들었냐고 이 소리 많이 들으셨나 봐요. 주위 사람들이 왜 이런 걸 가입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듣지 마세요. 초특급이 듣지 말라 그러면 안 들으면 안 돼요. 이 상품도 잘 가입한 거예요. 근데 이거 수익률 보니까 얘는 오히려 플러스가 돼 있고. 그럼 내가 잘 가입했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설계 잘한 거예요. 저축성 상품이니까 얘는 유지하라고 하세요. 이제 변액 종신 144,000원이네요. 여기 이제 사망보험이 5천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분한테 또 들으신 것 같다고. 이분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 8년 전인데 네. 그때는 이미 자녀들이 다 컸을 때이기 때문에 굳이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해지. 더 내는 건 얘는 아까워요. 왜? 사망보험금 5천만 원으로 빠지는 보험료가 14년 동안 계속 더 빠져야 되거든요. 얘는 해지할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태평 3대 플러스라 그래서 자동 갱신형이라고 돼 있어요. 아까 거 같은 경우는 갱신의 주기가 3년이었지 않습니까? 얘는 20년이기 때문에 20년으로 얘는 뭉탱이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 번에 6번이나 7번을 참고 있는 거예요, 얘는. 그럼 사골라
그렇죠. 20년 동안에 한 번 올라가기 때문에 꾹 참았던 건 얘는 그냥 핵폭탄 맞는 거예요. 20년 후니까 2040년에 한 번 올라가거든요. 그때 몇십만 원 나와요. 와. 어떻게 보면 가져갈 필요도 있어요. 왜 있냐? 20년 이후에는 보험료가 이빠이 올라가지만 현재로서는 보험료가 싸거든. 싸기 때문에 20년 안에 만약에 엄마가 암에 걸리면 여기서 나와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갱신 같은 거 될 때도 보험료 납입 면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것조차 해지를 하고 다시 가입을 해야 되지만 어렵지가 않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비갱신형 상품에다가 얘를 가져가도 상관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엄마가 그 안쪽으로 걱정이 돼서 추가로 또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있는 것들을 내가 이제 봐야 돼요. 하이라이프 종신보험. 끝났어요. 2002년에 가입을 이거 두 개나 하셔가지고. 근데 이걸 또 가입하셨을 때 그나마 잘 아, 가입하셨어요. 그래요? 왜? 주계약이 100만 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계약보다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는 2천만 원. 상품명으로서는 종신이라고 하더라도 얘는 종신보험보다는 2대 질병 진단비에 가까운 얘는 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단점은 2대 질병에 대한 보험기간은 80세까지밖에 보장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어머니는 현재까지는 뭐 제대로 된 건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종합보험을 어머니는 내가 다시 하나 설계를 해줄 텐데 요게 있으니까 2대 질병은 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과는 상관없어요. 왜? 얘는 보험기간이 짧기 때문에. 만기가 긴 걸로 해서 하나 더 보완을 하셔야 된다. 이해하셨죠? 이제 아버지 거. 아버지 거. 일단 치매보험.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치매보험은 필요가 없어요. 치매 환자를 100명을 놓고 봤을 때 흔히 얘기했을 때 뭐 집도 못 찾아오고 자식 얼굴 막 못 알아보고 하는 경우 있어요. 중증 치매라 그러거든요. 중증 치매 환자는 100명 중에 5명밖에 안 돼요. 95명은 경증 치매인데 경증 치매에 대한 보장이 굉장히 약해요. 우리나라 치매보험은. 어머니도 생각하셨을 때 치매 쪽에 대한 가족력이 있으니까 네. 가입하신 건 알겠으나 이렇게 가입을 해도 경증 치매에 대한 보장은 200만 원이에요. 이게 보험료가 결국도 싸지 않아요. 이게 좀 92,000원이죠?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은 해지할 거예요. 아버지가 혹시 어떤 병력이 있는 줄 아세요? 고혈압이. 만약에 고혈압만 있다 그러면 간편심사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일반 보험 할증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이거는 오바스럽게 들어간 거예요. 이것도 보니까 간편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는 다 유병자 보험이에요. 고혈압 약을 드신다 그랬으면 유병자 보험은 필요가 없어요. 계약일자가 2020년도 20년 다음에 이제 100세 만기 월 보험료가 27만 원이네. 비싼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병자 보험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요. 암 같은 경우는 진단비가 3천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1,000만 원.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허혈성. 이게 암하고 뇌졸중하고 허혈성하고 이쪽으로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보험료가 27만 원으로 비싼 거거든요. 이거는 다시 설계를 할 거예요. 수술비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라든가 뭐 표정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아예 안 들어가 있어요. 요즘에 많이 판매되는 특약들이 있거든요. 이분이 그쪽에서 신경을 잘 안 쓴 것 같아요. 27만 원은 너무 비싸요. 그다음에 태평산대 플러스 이것도 이제 어머니 거랑 똑같이 이거 가입을 하셨네요. 20년 납 20년 만기 자동 갱신형으로 들어가 있어서 어머니 거보다 비싼 이유는 일단 남자들은 술도 많이 먹고 맨날 담배 피우고 막 이렇게 하니까 똑같은 연령대에 비해서 보험료가 30% 이상 더 비쌉니다. 이거는 지금 7만 원대라 그러면 이거는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 거 같은 경우는 한 4만 원대 정도 되니까 그거는 결정하셔라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건 너무 비싸요. 요거는 해지할 거예요. 2020년 1월 달에 가입을 하셨네. 20년 납입에 90세 만기로 이렇게 했어요. 네. 보험료가 56,000원이죠. 하위 보험사긴 하지만 농협으로 그 전에 가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당시에 농협이 보험료가 쌌거든요. 암 진단비는 3,000원으로 충분히 들어가 있고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 2,000,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 2,000 꽤 크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오빠는 실비 외에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기존에 가입돼 있다가 진단비가 부족해서 내가 채워줄게라고 해서 이걸 채웠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박수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이거밖에 없는데 진단비 유지로만 넣어놨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진단비 설계는 비교적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험은 유지할 거예요. 나머지 빠져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오빠는 보완해 줄 거예요. 그리고 오빠가 운전을 하죠. 그 안에다가 운전자 특약을 넣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빠는 끝나는 거예요. 세부적인 디테일이 얘는 너무 빠져 있어요. 아유 오늘 또 그냥 논산까지 와서 또 그냥 입을 털었더니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전자도 보니까 네. 20년
10년 납입하고 한 70세? 80세까지 보장받는 거. 그런 게 있다고 봤는데 저는 그냥 딱 그 납입하고 끝나는 거더라고요.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냐? 납입 기간을 한 10년 정도로 짧게 해서 80세까지 쭉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가입하면 이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운전자 보험에서 긴 거 가입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설계사들 자체도 그냥 짧게 보장받다가 나중에 끝나면 또 가입하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설계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의 무슨 뭐 민식이법이나 스쿨존이나 이런 법적인 것들이 뭐 추가되거나 새롭게 만들어지면 뭐 새롭게 나온 거 보강된 거 또 운전자를 가입해야 돼 라고 하면서 짧은 것들을 많이 권하거든요. 그거는 설계사들이 굉장히 바보 같은 소리예요. 법이 개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10대 중과실이었는데 나중에 15대 중과실로 바뀌었다. 5대에는 새로 생긴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운전자 보험에서 소급적으로 적용을 시켜줘서 얘도 15대까지 보장이 돼요. 근데 설계사들이 바보처럼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만 개정됐다 그러면 무조건 해약시키고 또 받고 이런 거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내가 하면은 한 반 이상 일단 욕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설계사들이 정말 멍청해요. 80세까지 가되 보험료는 10년으로 짧게 내는 거로 끊지 않습니까? 보험료 한 12,000~13,000원 밖에 안 해요. 근데 지금 이건 20년 만기 20년 납입인데도 불구하고 왜 16,000원 돈이 나왔냐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담보들 중에 불필요한 담보를 여기다 다 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기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이렇게 비싼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이 안에 있는 보장 내용을 떠나서 어떻게 할 거냐, 얘는 해지할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짧은 거를 가입하면 절대 안 된다. 네, 이해하셨죠? 자, 뭐 다른 것도 궁금하신 거. 운전자 보험을 꼭 가입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보험 자체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 보니까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운전자 보험하고 자동차 종합보험하고 아주 극명하게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동차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남의 차를 뽀겠거나 그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죽게 했거나 내 차가 뽀개졌거나 내가 다쳤거나 내 가족이 다쳤거나 그러면은 자동차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만 종합보험에서는 해주지 그 중간에 들어가는 비용적인 부분은 안 해줘요.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 몸값이 20억이에요. 그러면 20억은 내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해줘요. 20억 해주면 끝나느냐? 내 입장에서 그거 끝나는 게 아니죠. 왜? 내가 누굴 쳐서 죽였으니까 지옥 갈 수 있잖아요. 교도소를 가지 않게끔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거든요. 자동차 종합보험 초특급 당신 변호사 써. 이 돈은 안 해주는 거예요. 나를 구출해 주기 위한 그때부터 작업을 운전자 보험이 해주는 거예요. 죽었다고 몸값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유가족하고 합의를 봐야 되거든. 합의 한 번만 깜빡합니다. 유가족하고 합의 보라고 1억 5천에서 2억씩 두당 주거든요. 법정에서 인정해주는 합의금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밖에 안 돼. 유가족이 만약에 난 절대 합의 안 봐줄 거야 라고 하더라도 법원에다가 그 합의금 3천에서 5천만 원을 공탁을 걸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원에서는 합의 본 걸로 인정을 해줘요. 가족 중에 하나 죽었는데 돈 받고 나 돈 받았으니까 당신하고 합의해줄게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뭐 합의를 보면 피해자 측에서는 그러죠. 이미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는데 초특급 저 사람이 최대한 노력을 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으면 내가 당신들한테 2억 합의해주게 딱 이럴 수 있는 거예요. 5천만 원 예상을 했는데 어떻게 2억을 주죠?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합의서는 어디다 써드리면 될까요? 그 합의서는 여기다가 이게 금방 되는 거예요. 합의까지 보고 아까 변호사도 막 A급 변호사 막 김앤장 가서 쓴 거예요. 이제 판사가 딱 보고 부주의로 사람을 사망케 한 거는 잘못인데 원래 당신은 내가 교도소로 보내야 돼. 사람을 어찌됐건 죽였으니까. 그러나 과실로 죽인 거고 유가족도 이렇게 다 탄원서까지 쓰고 했으니까 당신은 벌금.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운전자에서는 벌금까지 해줘요. 2천만 원까지 해주거든요. 근데 실제로 벌금 2천만 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빨이 나와야 1,0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판사가 만약에 1,000만 원 딱 때리면은 운전자 보험에서는 자 1,000만 원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받아서 법원에다가 벌금을 1,000만 원 딱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80세 만기 10년 납으로 해도 12,000~13,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입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들은 필수로 가입해야 되는 게 운전자 보험이에요.